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 날씨잭밤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챙겨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2부에서는 앞서서 짚어드리지 못한 골드,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와 유튜브에 남겨주신 질문들 위주로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여전히 열려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32-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죠. 날씨잭밤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하게 챙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보고 계신다면요.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의견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거래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에 대해서 참 큰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쉬어가는 동안 시세 어떻게 변했을지 먼저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 금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지표 발표와 최근의 FOMC 발표에 따른 시장에 따라서 변동성이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은요, 2,800선이 깨지면서 2,795.75포인트 선까지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98%까지 빠진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더 하락폭이 큽니다. 1.45%가 빠지면서 6,835포인트 선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역시 좀 빠르게 밀리고 있는데요. 0.70%까지 빠지면서 1.2458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1.38%, 1% 훌쩍 넘은 하락세로 1,333달러, 30달러 초반대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1부 시작할 땐 1,340달러까지 확인이 됐던 상황에서 1,333.6달러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도 함께 보시죠. 방금 전에 저희가 1부 마무리할 때 65달러가 깨지는 것을 확인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은 2% 넘게 밀리면서 64.58달러까지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11%가 빠진 64.6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선물세는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8,585달러 선입니다. 5.56%가 빠진 8,500달러 선, 62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수에 대해서도 1% 가깝게 좀 큰 폭으로 빠지는 상황입니다. S&P 500은 2,800선이 무너지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더욱더 그 폭이 더 큰 상태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와 골드, 크루드오일까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슈죠. 골드 먼저 확인하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오늘장에 좀 큰 변동성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1,330달러 초반대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골드 만나보기에 앞서서 현재가 좀 쉬어가는 동안에 이슈들 빠르게 좀 김경영 PD 통해서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전해드렸던 소식입니다. 고용지표 호조의 월스트리트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여기에 지금 좀 블루칩 컴퍼니라고 하는 이런 좀 대기업들이 주가가 좀 약세로 돌아서면서 대표적으로 지금 알파벳이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굉장히 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UBS, 스위스에 위치한 은행이죠. UBS 쪽에서
그 UBS의 이 스태프들에게,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개인 계좌로 거래를 하는 것도 상부에 좀 보고를 해서 허락을 받아야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좀 규제책을 내놓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UBS뿐만 아니라 뭐 크레딧 스위스라든지 뭐 다른 노디아뱅크 그리고 다른 기타 은행들도 이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지금 UBS 쪽의 CEO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정책을 펴는 이유는 미래에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이렇게 좀 붕괴를 해서 이 시세가 급락할 경우에 이제 본인들이 추천한 이제 투자자들이 누가 우리한테 이렇게 이걸 사라고 했느냐라고 이제 좀 의문을 제기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수적인 정책을 편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코인들에 대한 규제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부분과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수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금요일장 이런 변동성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지수라든지 다른 상품군에서도 변동성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날에는 전반적으로 좀 해외 선물을 좀 바라보는 기준이라든지 어떤 매매 그 전략을 좀 기준을 가져야 될까요? 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빠르게 어떻게 보면 움직이고 나는 모습을 후에 이제 추격 매도라고 하죠. 또는 추격 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 좀 빠지기 때문에 이런 추격 매도 자리를 과감하게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저는 한 템포씩 좀 쉬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자체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드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추가적으로도 좀 제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처럼 평균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약 손절 라인을 약 15틱에서 약 20틱 정도 잡고 하는데 캔들 하나의 자체가 거의 20틱 이상이 나와버립니다. 또는 캔들 2개 연속으로 나와버리면은 바로 손절 라인 되는 잦은 손절이 또 돼버리다 보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이제 투자를 할 때 망연자실을 하시면서 이제 조금 더 무리한 투자가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조금 큰 눌림이 올 때까지는 기다리셨다가 대응을 하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하락폭이 나오거나 또는 상승폭이 나온다면 추격 매수 또는 추격 매도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변하는 그 속도에 맞춰서 나의 마음도 이렇게 바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한 템포 쉬어서 좀 시장을 좀 잘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일단 쉬어가면서 큰 눌림을 좀 기다려 보시고 큰 가격대에 대해서 기준을 삼고 잘 살펴가시라라는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속보 내용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금뿐만 아니라 은과 구리 등 이런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동반 급락했다라는 속보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골드가 빠르게 먼저 움직였고요. 은과 구리에 있어서도 오늘장에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구리 같은 경우는 1.20%가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같은 금속입니다. 일단 은도 함께 좀 살펴보시면요. 은에 대해서도 역시나 3% 가까이 밀리는 상황이네요. 16.725선에서 움직이면서 지금 좀 빠르게 좀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3% 가까이 빠르게 좀 밀렸고요. 구리와 골드 역시 같은 흐름에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속보 내용까지 전달드렸고 지금 금속 부분에서 은, 구리, 금 함께 짚어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이슈가 때마침 골드입니다. 자, 네 번째 이슈 골드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저희가 1,340달러 부근에서 이제 1,330달러 초반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후에 현재 실시간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1부 때와는 흐름이 달라져가지고 업앤다운이 좀 낮게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들어볼까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저는 업이고요. 두 분께서 지금 다운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일단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달러 반등에 이제 골드는 반대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확인이 되셨고요. 제가 홀로 업이기 때문에 저는 업에 대한 의견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밀리는 가격대가 지금은 좀 나올 대로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소폭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술적 반등과 이제 가격대에 대한 반등. 저는 1330달러 부근까지 온다면 소폭의 반등권 1340 안에서의 움직임을 좀 바라보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밀렸을 때도 거기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매수적인 관점으로 저는 반등, 기술적 반등의 관점에서 업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꾸준하게 밀리면서 1.38%까지 빠지고 있는 골드의 모습입니다. 1333달러에서 지금 움직임이 조금 멈춘 상태인데요. 먼저 김경영 PD 골드 의견, 네. 다운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네, 오늘 지금 논판 페이롤 데이터 나오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있었는데요. 이 결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전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모아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 발표로 인해서 지금 골드 급락 나온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달러가 오늘 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주 연속 하락세에서는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세입니다. 일단 1월에 그 논판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고용 부문에 18만 정도 일자리 생겨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달에는 14만 8천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수치가 지금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고용 부문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미국 금리 인상 횟수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생겨날 것이고 또 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어떤 예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골드 가격에는 당연히 부정적일 것이고요. 만약에 미국 경기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세로 향하고 있다라는 어떤 신호가 있다면 단기적으로 골드에는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나온 논판 페이롤 데이터를 말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장기적인 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골드 펀더멘털은 계속해서 좀 강세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급락이 나오기 이전까지 상승했던 부분이 끝은 아니다라면서 상승 추세에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골드 이번 주에 좀 오늘 급락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상승해온 것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제 골드를 홀딩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지금 좀 전반적으로 조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보험격의 대응이다라고 보인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시작하거나 채권금리 또는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게 되면 기록적으로 달리던 이 글로벌 증시가 좀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대비책으로 또 골드를 매수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외신 쪽에서의 오늘 뷰가 골드에 대한 방향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일단 경기 상승과 고용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올 때 골드에 대해서 좀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의 시장이 바로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332달러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지수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조정이지 좀 긴 관점에서의 상승은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은 지수에 대해서 앞서서 짚어드렸던 그 뷰와 좀 동일한 선상에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 계속 쭉 빠지고 있는데 마스터님 오늘 변동성 초반부터 많이 나왔던 게 골드였어요. 네, 짚어주실까요? 자, 먼저 오늘 골드의 경우에는 당일 고점이 1353.3입니다. 제가 5일처럼 골드도 평균 진폭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골드 1차적인 평균 진폭 120에서 140개 그리고 그다음 이제 180에서 220, 그다음에 240 이상부터는 300티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일 고점으로부터 저점까지 약 200틱 정도 지금 벌써 움직임을 보이면서 추가적으로 1331 라인까지 한 10몇 틱 정도 더 내릴 수 있는데요. 일단 30분봉 차트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월 13일 이후부터 강하게 쉬지 않고 골드의 경우에는 달려왔습니다. 당일로 봤을 때는 좀 눌림도 있고 이렇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분봉 차트로 보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강한 이제 상승세를 보는데요. 이에 따라 일단은 1차적인 조정장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1330 라인대에서는 한번 지지를 받는지가 오늘 참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무너졌을 때 1331과 1330 라인까지도 일단은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라인 자체에서 일단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데 이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다시 한번 1320 라인까지도 추가적으로 좀 큰 조정 자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금일의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더 하락 시 1330 라인과 1331에서 일단은 지켜주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도 지금 1332 라인 자체가 무너지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매도를 들어가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반등을 했었을 때 1336과 1338 라인 자체를 갱신하지 못했었을 때 아까 전에 큰 눌림이라고 하면 차트를 이렇게 줄이다 보면요. 이런 식으로 위쪽에서 상단 그리고 또는 좀 저가 라인을 쉽게 갱신하지 못하면서 눌림을 줬던 이 구간 자체들이 주요 좀 저항 라인 자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반등했을 때는 1336 라인과 38 라인 때 쉽게 돌파 못하면 그때 다시 한번 무너질 때 매도 대응이 조금 유리한 관점에서 왜냐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 기껏해야 1330 라인이라도 제가 보더라도 한 20틱 정도인데요. 20틱 수익을 내기 위해서 15틱 손익비 자체가 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기다리셨다가 대응하신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1331달러 좀 터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1331과 30에 대한 지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지지가 될 시 반등했을 때 1336과 38달러에 대한 라인을 또 쉽게 다시 도달을 하지 못하면 돌파를 하지 못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매도적인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1332와 1331 이 두 가격대에서 좀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봐야 되겠죠? 네, 왜냐면은 지금 아까 30분봉 차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 구간 자체에서 조금 지지 라인 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서 뭐 걸리는 라인이라든지 다만 이게 한 군데에서 걸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금 차트를 줄이셔서 보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걸리는 라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라인 때는 추가적으로 일단 뭐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트레이더들도 그렇고 차트를 보고 또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매도를 잡았다 했을 때는 또 수익으로 익절로서 물량을 또 청산하는 이러한 분명히 포지션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또는 이러한 부분에서 또 매수세가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공방은 보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좀 꼼꼼하게 계속적으로 가격대 보시면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1332.5달러 선으로 1.44% 빠진 가격대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지금 워낙 많은 종목들에서 오늘의 비농업 고용자 수가 발표된 이후 좀 큰 폭의 움직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3대 지수 선물 모두 1%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수에 대해서 초반보다 크게 밀리면서 더욱더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S&P와 나스닥, 특히나 나스닥 쪽에서는 1.42%가 넘는 하락세로 6,837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오늘의 예상치보다는 꽤 큰 하락폭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골드와 크루드오일 모든 상품군에서도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골드는 1331달러와 2달러 부근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오늘장에 꽤 크게 나오고 있는데 65달러 깨진 이후에 쉽사리 또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64.73 라인에서 현재 구간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장의 저가와 좀 비슷한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의 저가는 64.63이었고요. 오늘의 지금 저가는 64.48입니다. 48까지는 좀 열려있는 상황으로 현재 구간 1.91%, 2% 가까운 하락폭까지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각 종목들별로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상담이 참 많이 밀려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문자로 주신 질문 상담을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가 2605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날씨잭파님, 오늘 지수가 요동을 치는데 10년물 국채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라고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앞서서 지수가 하락을 하고 골드와 상품 거기에 통화까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국채에 대한 부분 금리 인상 이후에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점을 모른 채 끊임없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의 10년 국채 가격 확인하죠.
자, 지금 0.30% 빠진 가격대로 120 가격대를 터치를 합니다. 120-23.5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저희가 신세계 방송 안에서 저가는 120-21선까지 떨어지면서 0.83%까지 빠졌습니다. 워낙 전일에 좀 많이 밀렸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터님, 네. 일단 국채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떨어지면 떨어질 때 이제 저가다. 네.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도 좀 있으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이제 매도로 또 봐야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요. 네. 기본적으로 투자자분들이 특히 그리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손실분을 보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항상 어떠한 심리를 작용을 하냐. 이제 투자에서는 결과론적으로 기법보다도 심리를 가지고 많이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거래를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떨어지는 것은 더 떨어지고요. 올리는 것은 더 올린다. 다만 이 떨어지는 미국 채권 자체가 어디까지 더 떨어질 거냐. 네, 사실 이걸 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추격을 추격 매도보다는 저는 사실 지금 20선 부근에서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한번 움직임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방향성 자체를 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고점과 저점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죠. 이랬을 때는 지금 저의 경우에는 지금 30분 봉으로 움직임 자체가 좀 변동성 자체가 컸었기 때문에 30분 봉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고점을 갱신 못하면서 다시 한번 음봉 두 개 확인해라든지 그러면서 일단 그러면 1차적으로 전저점 라인이 무너지는지 전저점이 무너진다 그랬을 때는 이제 또 진입가보다는 유리한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또 본절을 잡고 대응을 하겠죠. 여기서 사실 지금 매도 들어가기는 지금 20선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라온다. 121- 이제 00 라인까지 올라온다 했을 때는 조금 손실폭이 또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수 보잔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나오지 말라면 없죠. 이럴 때는 우리가 모른다고 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차트들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20선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게 맞고요. 또 추가적으로 더 내린다. 우리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차라리 20선 부분에서 기다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말로써 일단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질문을 주신다면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차트를 봤을 때 고점에서의 매도 그리고 저점에서의 매수 항상 원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세 안에서 일단 기준을 두고 반등 시에 대한 가격대 기준을 잘 설정을 하는 것이 추세에 맞게도 거래를 하고 그리고 좀 유효한 가격대를 기다려 볼 수도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닐까 싶어요. 마스터님 말씀 들어보면 일단 추세 추종인 것도 같고요. 그 안에서의 좀 기준을 잡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은 제가 20선 위주로 일단은 전고점, 전저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만약에 내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또는 내가 추격을 만약에 진입을 하고 싶은데 사실 추격의 자리에 대해서 많이 더 내려가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잖아요. 하나의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팁을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에 5일선 기법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금일의 경우에도 고점을 쉽게 갱신하지 못하면서 갑자기 급락세가 나는데요. 이러한 지금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5일선 타고 따라갈 때 보면 전저점 무너지면서 여기 양봉 하나 보이시나요? 네, 양봉 하나가 지금 이 부분에서 보이는데요. 이러한 양봉일 때 조금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이럴 때 바로 매도 셀 때 양봉이면은 이게 눌림입니다. 왜냐 힘이 강하기 때문에요. 이평선까지 눌림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로서 그냥 바로 그 대신 첫 번째 색깔이 다른 캔들일 때 좀 진입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만의 또 원칙일 수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그 가격대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실제한 사례로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의 그런 기준과 전략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략들을 자신의 매매하실 때 또는 시장을 좀 바라보는 분석을 하실 때 좀 적용을 해보시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또 다른 전략으로 나아가셔도 좋고요. 일단 잭팟 마스터님의 그 전략이 자신의 방법과도 유효하다라고 그러면은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채에 대해서 현재 구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칼날입니다. 현재 부근에서 저희가 반등 시 매도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좀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 안에 캔들을 좀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팁까지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자, 앞서서 금을 좀 짚어보면서 다른 금속들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속보도 함께 전달을 해드렸는데 항상 끊임없이 접수해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천연가스와 구리에 대해서 항상 말씀해 주시기는데 현재 구간 좀 금속을 추가적으로 좀 더 봐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2% 빠지면서 3.1800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좀 밀린 이후에 횡보라면 횡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큰 폭의 그런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골드 떨어지고 있는데, 구리 현재 구간에서 좀 고민이 좀 되실 것 같거든요. 네. 시청자분들도. 네. 지금 구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오늘 아까 전에 8시에 서울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요? 네, 네. 지금 보면은요, 구리의 경우에는 전거래일 저가와 그리고 3.18 라인 부분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좋네요. 네, 네네. 단기적으로 지금 강하게 상승세 이후에 조금 박스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위쪽 3.24 라인 자체가 위에 상단 저항 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렸을 때는 3.18 그리고 3.15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주요 3.18 자체가 무너지면서 지금 3.17 라인까지 지금 내려왔네요. 당일 저가 자체가. 네. 이 라인 자체가 추가적으로 더 내려왔을 때는 3.15까지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고요. 다만 3.15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 아래쪽 하단 지지라인 쪽이 3.15였다. 네, 그리고 위쪽에서는 지금 보면은 3.20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네. 오늘 너무 하락세가 강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 여기까지 한 번에 올라오지 않고 아까 전에 제가 유로랑 다른 종목 상품군에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었지만 중심선까지도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큰 눌림 자체에서 지금 바로 받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직전 저점 자체가 3.19 라인이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3.19 라인까지 올라왔었을 때 매도 대응을 또는 지금 좀 짧게 공격적으로 하면 3.178 라인이죠. 네. 178 라인 자체가 못 올라탄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음봉 2개 보이면서 확인이 되시면은 그때 공격적으로 매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앞서서 저희 톡스타 통해서 상담을 해드렸나 네. 봐요. 자, 톡스타 시간에 구리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을 때 3.18 라인에 대한 좀 이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 전략을 좀 참고하셨던 분들이라면 현재 구간도 또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전략도 되셨겠네요. 네, 아까 전에 시가 라인 부분에서 네네. 오늘 제가 시가 라인과 중심선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렸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시가 라인 자체가 좀 중요하다. 해외 선물에서는 시가 라인까지 그리고 시가와 고가 라인 자체가 같이 붙어 있거나 아래쪽에서 시가와 저가 라인 자체가 붙어 있었을 때는 당일 지지나 또는 저항 자체를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가 고가 그리고 중심선 부분에 일단 시가 라인이 위치해 있으면요. 중심선보다는 시가 라인까지는 항상 반등이 또는 눌림 자체가 올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구리가 3.1770 라인까지 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더욱더 하락에 대한 힘이 좀 강해졌을 때는 3.15까지도 하방 쪽으로 열려 있다라는 부분 일단 전반적으로 가격대 확인하시고 그 안에서 좀 디테일하게 전략들 세워가시면서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금에 대한 변동성이 이어서 은과 구리에 대해서 오늘의 변동성이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많은 분들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이 있어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지금 현재 구간 26분 지나가고 있는데 시세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 시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는 양지수 모두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S&P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797.25포인트로 0.93% 하락폭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6842.50포인트까지 계속적으로 하락분 이어가고 있는데요. 1.37% 빠진 가격대죠. 자, 그리고 유로FX도 다시 한번 보시죠. 유로FX도 어제장의 저가까지 좀 빠르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1.24610달러로 0.68%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골드는 1332달러 선에서 좀 움직임이 조금 멈춘 상태인데 1.46% 하락폭이죠. 1332.3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은요. 다시 64달러 후반대까지 반등하고 있네요. 1.79% 하락폭이고요. 일단 64달러 초반대까지 밀렸던 가격대가 64달러 후반대 82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65달러 회복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현재 구간의 시세도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금요일장에 있어서 지금 변동성이 나와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희 신세계 보시면서 현재 구간의 매매에 대해서 고민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문자 사연 빠르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가 5902님 보내주신 문자예요. 역시나 오늘 변동성이 나왔던 크루드오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5902님이 오일 밑에서 반등 나오는데 접근하면 안 될까요? 라고 네, 문자를 보내셨는데 일단 64달러 초반대까지 밀렸던 가격대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반등에서 어떻게 좀 접근해도 될지 안 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마스터님 네. 접근 가능할까요? 네. 네? 시청자님이 이제 네. 접근을 하시고 싶으시다. 이제 네. 비중 줄이셔서 64.82에 진입하십시오. 진입하시고 64.8이요. 네, 손절 네. 라인 자체는 네, 60 라인 정도 잡아주시면서 대응하시면은 한 20틱 정도 될 겁니다. 아. 네, 잡고 지금 대응 가능하고요. 제가 네.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네. 제가 지금 이제 신세계 출연 자체가 이제 주 1회씩 이렇게 출연하면서 한 네. 8번 정도 벌써 된 것 같습니다. 작년 맞아요. 11월부터 해서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었고 지금 네. 오늘까지도 당일 진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네. 5일 오늘 당일 고점 66.30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당일 저점 64.48입니다. 네. 현재 몇 틱 움직였죠? 약 180틱 움직였습니다. 네. 2차 구간 160에서 180 구간에서 지금 반등하는 구간이고요. 네. 만약에 오늘 당일 저가가 무너진다. 네, 220틱 이상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여기서는 과감하게 비중 줄이셔서 그 대신 확실하게 하이리턴 하이리스크라고 내가 과감하게 들어간 만큼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만약에 지금 8위에 들어가셨으면 지금부터 바로 수익 구간은 그러네요. 일단은 네, 들어오실 수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1차적으로 64.24 라인까지 일단 가져가 보시고요. 네, 64.24 라인 자체가 돌파된다 했을 때는 65.50 라인까지만 일단은 다시 한번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좀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 없을까요? 라고 좀 여쭤보신 것 같아요. 다르게 좀 해석을 해드리면은 그렇다면 좀 과감한 매매를 하시려면은 좀 손절 라인 좀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좀 들어가 보시라 말씀이신데 64.82에 매수 접근이신 거죠? 네. 매수 접근이시기 때문에 익절 라인은 손절 라인이죠. 손절 라인은 아래로 가격 잡아드립니다. 64.60을 좀 20틱 정도의 손절 라인 좀 잡아드리면서 매수 접근이 유효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당일 진폭이 좀 꽤 나왔고 160에서 180틱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폭을 좀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저가가 더 깨진다면은 그 더 큰 진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서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현재 구간에서 좀 접근하실 수 있는 전략을 좀 빠르게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워낙 진폭들이, 지금 변동성들이 나와서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오셨지 않을까 싶은데, 끝자리에 744인니 보내신 문자 바로 확인합니다. 마스터님, 지금 시장에서 따라간다면 어떤 상품 하실 건가요? 이거는 저도 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일 것 같고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부분 같은데 없다 뭐 이런 거 제외하고 네.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일단은 지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지수 제외하고? 네, 지수는 안 할 것 같고요. 왜 네. 그러냐면은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변동성 자체가 눌림이 너무 크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저점이나 전고점 잡기에는 너무 손절 라인 폭 자체가 크기 때문에 방금 제가 5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5일도 괜찮고요. 네, 조금 다른 상품군이라면 유로 FX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로요? 네. 자, 유로 FX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FX 전거래 시가 라인 부분에서 일단은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오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 라인에서 네, 20선 일단은 지지받고 있죠. 현재 여기서 양봉이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아까 제 5일과 같이 변곡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안전하게는 1.24650 라인 자체가 좀 돌파돼야지 돌파되고 나서 안착되면 그때 매수 들어가겠지만은 네, 이양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는 부분 이쪽 라인 1.24600 라인 부분에서는 매수 대응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며 수익 익절 구간은 1차적으로 1.24800 그리고 2차적으로는 1.24930 라인까지 일단은 전 고점
전고점까지 보면서 단기적으로 한번 매수세로 대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부근에서 가장 매매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종목을 고르라면은 유로 FX가 선정이 됐네요.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 오늘 꽤 좀 변동성 안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유로 FX에 대해서 저점 매수로 들어가셔서 전일의 고점까지 대한 목표가까지 좀 함께 노려보시라는 점, 현재 구간에서 유로 FX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될지 저도 궁금했거든요.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많은 문자 주셨기 때문에 문자 상담 좀 꼼꼼하게 도와드렸는데요. 현재 부근에서 지금 또 뉴스들도 외신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워낙 시장에 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김경영 PD 좀 정리해볼까요? 지금 블룸버그에 올라온 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어떤 이 인디케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불앤베어라고 하는 이런 인디케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매매에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표에 의하면 1월 26일부로 매도 시그널을 냈다. 그러니까 증시에 대해서 매도하라라는 시그널을 냈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6일이면 굉장히 좀 실적 기대감에 많은 자금이 증시로 좀 유입이 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좀 좋아질 때쯤에 팔고 다시 이제 좀 저점에 들어가자라는 그런 이론에서 이런 시그널을 내보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1분기, 그러니까 2018년 1분기에 S&P 500이 한 4.8% 정도 빠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꼭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꼭 맞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 2013년 3월에 또한 이런 매도 시그널을 냈다고 하는데 이 시그널이 나오고 난 이후에 S&P 500이 한 19% 정도 12개월 동안 상승을 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그냥 참조만 하시라라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부분에서의 지수와 외신 쪽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금요일장인데 되게 바쁘네요. 오늘 그래서 또 스페셜로 또 잭팟 마스터님,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과 함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2월 이제 뭐 한 2거래일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증시가 또 1월과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서 좀 이런 변화를 감지하셨을까요? 많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가 좀 차근차근 이렇게 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질문도 문자로 확인할까요? 다음 질문, 끝자리 3098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합니다. 좀 다른 국면인데요. 아시아 지수도 봐주세요, 마스터님이라고. 네, 문자로 보내셨는데, 저희가 S&P와 나스닥 지금 뉴욕 증시 안에서의 지수들을 좀 봐드렸고, 아시아 지수라고 한다면은, 뭐 니케이라든지 항생 뭐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차이나 A50도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전반적인 글로벌 기조 우리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수에 대해서는 고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조금씩 조정 이후 다시 상승 뭐 이런 재차 반복하는 상황이었는데 S&P와 나스닥이 어제 오늘장 좀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시아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의 큰 틀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여쭤보기 전에 마소님은 뭐 아시아 증시 뭐 이런 부분 지수 중에서 항생이나 뭐 다른 어떤 거래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요즘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항생을 좀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A50부터 이제 좀 증가금이 낮기 때문에 많이들 또 하시겠지만은 또 변동성 자체만큼은 또 항생을 따라올 수 있는 게 없죠. 네, 그만큼 이제 항생 짧게 한번 보자면요. 항생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랑 또 다르게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지금 연일 계속 조금 강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항생의 경우에는 약간 혼조세처럼 꼭 오후장 들어서는 또 반등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항생 같은 경우는 이제 10시 반에 좀 강한 움직임 자체를 나타내면서 방향을 잡는데요. 일단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는 현재 자체는 오전장에 일단은 V자 모양을 많이 그리는 부분. 네, 그래서 하락세를 나타내면은 다시 한번 오후장에서는 살짝 10가량까지 올라오면서 큰 움직임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혼조세 부분. 다만 이제 야간에서 일단 방향 자체가 좀 확실하게 조금 더 추가 하락을 나타내듯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증시도 그렇고 네, 중국 증시도 그렇고, 네, 그리고 항생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방향 자체는 좀 매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네, 미국 자체가 이제 매도세가, 네,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도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증시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에서도 아직까지는 좀 매도가 유리하다. 그렇지만은 이제 국내 증시와는 좀 다르게 계속 시가 라인까지는 살짝 혼조세를 또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생 나온 김에 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요. 네. 10시 15분 개장과 동시에 한번 방향 잡으면 70T까지 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생 같은 경우 10시 15분 개장하고 나면은 순간 방향을 잡을 때 공격적으로 좀 빨리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약 1분 이내로 네, 캔들 자체가 바로 형성이 된다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 자체가 그리고 야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뉴스나 언론 등으로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오늘 매수세일까 매도세일까 이러한 부분들보다도요 처음 개장과 동시에 상승세로 출발을 한다 그랬을 때는 1분 이내로 일단 방향을 빨리 또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1% 넘는 좀 하락을 보이면서 2,525.39포인트 거래가 됐고, 하지만 우리 증시와는 다르게 이 항생지수에 대해서 혼조세 구간에 접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장과 함께 좀 빠르게 대응이 좀 가능해야 된다라는 점 그런 팁까지 해주셨고, 국내 선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내 선물도 어떻게 하시는지 짧게 코멘트 한 말씀 듣고 싶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선물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해외 선물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제 국내 선물로서 저도 선물을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선물로 가지고 이제 야간에도 할 수 있는 이제 야간 선물 같은 경우 움직임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는 이제 변동성이 좋은 해외 선물도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국내 선물의 경우에는 사실 예전 파생 시장 네, 1위 국가였던 대한민국이었던 2011년도처럼 네, 그때처럼 평균적으로 요즘 진폭 자체가 3에서 약 5포인트 정도가 움직입니다. 네, 승수제 거래 도입 이후에 진폭이 조금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다가 사실 요즘 이제 예전 진폭이 사실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국내 선물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맨 처음에 방향을 잡았는데 아까 항생과도 약간 비슷합니다. 방이 잡히면요. 처음 움직임 보였을 때 약 1.2포인트, 1%에서 1.2포인트까지 방향을 잡아주고 살짝 눌림이 준 이후 방향이 바뀌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1.2포인트로 움직이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가로부터 1차적으로 당일 고가 라인까지 1차 움직임은 약 2포인트에서 약 2.2포인트 정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2.4포인트가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2.4포인트 구간에서는 살짝 네, 이제 눌림을 주든 아니면 방향을 바꾸든 아니면 오늘 당일 진폭이 최대로 일단 다 나온 부분인데 약 3포인트가 넘어갔을 때에는 3, 5, 7, 9 그래서 국내 선물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홀수 단위로 원웨이성 장세들 한번 다 확인해 보십시오. 3579 단위로 홀수 단위로 꼭 끊어지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체크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포인트가 만약에 벗어난다. 그랬을 때는 오늘 3포인트까지도 움직이겠구나. 추가적으로 3포인트가 넘어간다. 5포인트. 다만 5포인트가 좀 넘어간다 그럴 때는 6포인트가 아닌 7포인트까지 이런 식으로 열어주신 게 오늘의 움직임 같은 경우도 네, 홀수 단위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도 국내 선물 함께 좀 지수도 바라봤을 때 최근에 진폭이 꽤 크게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지루할 수 있는 국내 선물 안에서도 이런 선물에 대한 대응 전략, 포지션 전략을 좀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국내 선물과 좀 항생과 최근에 좀 비슷한 흐름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선물과 현재 구간에서 아시아 증시, 홍콩 지수, 항생 지수까지 좀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속보 내용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고용지표 호조 소식에 89선 다시 한번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89.255 선에서 움직이면서 0.90% 오랜만에 시원하게 반등 양봉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저가를 이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고용지표가 이렇게 좀 강력하게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89선이 돌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앞서서 마스터님이 달러 인덱스 좀 짚어주셨을 때 그 저항 반응성이 이제 뭐 강하게 돌파가 될 시 그 부분 좀 새로운 국면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89.15 라인 돌파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좀 매수세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바로 조금 매수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아래 이제 89.15가 이제 지지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일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돌파를 지지나 저항 자체는 이제 깨지라고 있는 게 지지나 저항인데 이런 식으로 돌파를 했을 땐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마스터님 되게 바쁘시게 여러 종목에 대해서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에서 빠르게 좀 짚어드리고 있는데 앞서서 1부에서 달러 인덱스 마침 또 봐드렸잖아요. 네. 근데 오늘 달러 인덱스 아니 이렇게 뭐 짚어주시는 종목마다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지금 오늘 네네. 제가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일단은 네.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움직임 자체가 아까 네. 전에도 이제 꼭 네, 안 된다. 진입 꼭 해야 되는 자리가 있다면 어떤 종목이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계속 변동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영매매보단 추세 대응 매매가 일단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다만 추세가 나온 상태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따라하시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도 이제 그나마 반등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들을 좀 안내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찾아보면서 마지막에 인사드릴 때 또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 너무 바쁜데요. 네, 김경영 PD 기사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네, 지금 오일 관련해서 또 블룸버그에서 또 기사가 올라와 있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대형 은행들이 이제는 오펙이 옳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오펙이? 네, 그렇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와 같은 이런 대형 은행들이 사실 이 오펙이 처음에 감산 협의를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협의가 좀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다라고 네. 합니다. 이게 좀 감산 협의를 하고 나서 이게 지켜진 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던 것인데요. 네네. 근데 지난 해였죠. 지난 해에 이 감산 이행률이 거의 뭐 100%를 넘는, 물론 이 베네수엘라의 디폴트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된 것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지금까지 이 이행률 굉장히 높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은행들이 좀 기존에 했던 예측치를 뒤엎고 굉장히 좀 놀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슈 시간에도 전달해 드렸던 것처럼 가격 전망치를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이 감산 이행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오일 가격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앞으로도 좀 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오펙에 대해서 감산을 좀 합의는 했지만 그 이행률이 이전에는 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이행률까지 좀 예상치 같이 좀 올라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펙이 옳았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분석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격 전망에 대해서도 뭐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라는 현재 구간 뉴스. 또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자분들께서 김경영 PD가 또 새로운 오일 뉴스 또 어디서 찾아주실지 그런 부분 되게 기대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인이 되는 대로 김경영 PD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항상 발빠르게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남은 시간 동안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일단 유튜브로 좀 남겨주신 의견도 있고 문자에 대한 상담도 있는데 먼저 유튜브로 남겨주신 의견 먼저 확인합니다. 자, 파운드도 한번 봐주세요, 마스터님이라고. 네, 파운드 역시나 통화에 대해서 오늘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유로에 대해서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파운드도 역시 오늘 1% 넘는 하락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4132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유로도 떨어지고 파운드도 동시에 함께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파운드도 유로와 마찬가지로 고점 부근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과 조정 사이에서 좀 궁금하실 것도 같아요. 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파운드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이제 유로 FX랑 같이 많은 움직임 자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 유럽 자체 통화 자체가 네, 이제 유로 FX를 보면 같은 움직임을 많이 나타내는데 다만 추가적으로 누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4139 라인 자체에서 일단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라인에서 지금 걸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했었을 때 1차적으로 지금 1.416 라인 자체가 갱신이 안 됐는 네,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매도 대응을 다만 지금 분명히 눌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추가적으로 여기서 매도로 따라 들어가시기보다는 1차적으로 1.416 자체를 갱신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음봉 두 개 보고 매도로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 저점 자체를 낮춰가면서 고점을 갱신을 하지 못하고 음봉들 두 개 확인하면서 일단 빠지는 모습 자체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파운드의 경우에는 이평선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파운드에 대해서도 현재 구간 짚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46분 지나가면서 오늘자 개장을 하고 이제 1시간 그리고 1시간 조금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수에 대해서 좀 잠잠해졌는지 다시 한번 시세를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하락 이후에 좀 멈춘 상황이에요, 움직임이. 일단 S&P는 2797.75포인트 0.90% 하락폭이고요. 나스닥은 1% 넘는 하락세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856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아래꼬리가 좀 달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는 1.24495달러로 0.77% 하락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보시죠. 골드도 앞에서 나이스바 마스터님이 짚어주셨던 가격대입니다. 1,331.4달러인데요. 31달러 부근에서 지금 좀 지지가 된 채 그 아래로는 좀 떨어지지 않고는 있는데 지지가 될 시에 대한 여부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고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크루드오일은 64달러 중반대로 다시 좀 회복을 하면서 2% 넘는 하락폭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64.64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마지막 질문 좀 확인을 해드리고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끝자리 581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마스터님 오늘 날이시네요. 날이시네요. 기술적 지표는 어떤 것을 좀 활용하시면서 분석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바빠 보이시는 게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해 방금 주시죠. 기술적 지표는 어떤 걸 활용을 하냐고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네. 지표 중에서는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부터 CCI, RSI부터 스토캐스틱까지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요. 저는 꼭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쳐라. 왜냐면은 지금 저희 경우는 좀 이평선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일단 추세 매매를 할 때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일단 이평선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면 볼린저 밴드나 이런 부분은 상단에 돌파하면은 약간 매도 대응을, 그리고 아래쪽에서 하단지를 봤을 때 매수 대응,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장 빠른 제가 봤을 땐 지표는 캔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장 거래에서 양봉이든 음봉이든 신호로 나타낸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제일 빠른 신호가 볼 수 있는 게 일단 캔들인데, 저는 이평선에서 그래서 음봉 두 개, 양봉 두 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 게 하나의 저만의 원칙이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강연회라든지 또는 이제 방송에서도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과 그리고 주요 지지나 저항 라인 자체는 시가, 그리고 종가, 그리고 오늘 당일 저가라든지 당일 고가 이렇게 딱 많이 보진 않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활용하면 조금 더 잘할 수는 있겠지만 화려한 것보다는 단순함으로써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투자하시기에 조금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표에 대해서 이동평 기사를 좀 집중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고 또 기술적인 지표라든지 보조 지표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추가적으로 좋은 말씀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2시간, 금요일인데 이 변동성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마스터님도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항상 금요일장을 지켜주시는 저희 신세계 마스터님이시잖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사실 오늘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진입 자리를 제가 어디에 진입하셔라, 이제 뭐 상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빨리 움직일 때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좋을 때 해외 선물 투자를 할 때 좀 더 쉽게 투자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손절 자체도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사실 조금 정확한 가격 제시를 안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진폭이 나온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이나 또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1% 넘게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반등이라기보다는 거의 조정장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무리한 투자는 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포지션이 없다면은 지금 차라리 종목을 보시는 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포지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정확하게 조금 길게 가져가시기보다, 특히 영매매로 길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짧게, 그리고 우리가 보는 방향대로 추세를 가져가실 때는 조금 더 손절가를
본절로 잡으신 상태에서 네.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매일같이 다른 장 속에서 오늘장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효한 전략과 마인드 세팅 방법까지 함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김경윤 PD. 네. 네, 오늘도 이제 마지막으로 뉴스 하나 전달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서 시장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소시에테 제네럴 그리고 유니크레딧 쪽에서 이런 하나의 지표로 인해서 좀 시장이 너무 과잉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시에테 제네럴 쪽에서는 지금 데이터 하나 나왔을 뿐인데 조금 심호흡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하고요. 또 유니크레딧 쪽에서는 지금 뭐 이런 임금 인상 트렌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뭐 이렇게 급격하게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3월과 6월에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점은 널리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한 번을 인상할지 또 두 번을 인상할지는 6월까지 좀 상황을 봐야 한다라면서 지금 좀 이렇게 섣불리 예측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섣부른 판단에 대해서 좀 지양하시라라는 말씀까지 김경윤 PD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정말 알차게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 말씀드린 내용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금요일장 날씨특판 마스터님과 함께한 모든 내용,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